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익숙한 음식, 바로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우며 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이 두부,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에이, 두부를 수십 년 동안 먹어왔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손주가 단 것을 좋아하는 걸 보고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 두부에 꿀을 뿌려주는 간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드신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세 분 모두가 섭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설사, 증세를 겪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검사 결과 이는 잘못된 음식 궁합으로 인해 장이 강하게 자극을 받아 생긴 급성 위장 장애였고 식중독 증세까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의사분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때로는 독극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작 두부 한 모가 이런 큰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식생활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부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인식을 쉽고 간단한 설명으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음식을 공개해 드릴 텐데, 이들은 우리 몸을 서서히 해치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두부의 영양 효과를 배가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 위험을 줄여주는 황금궁합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더욱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란에 숫자 1 또는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희 팀에게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두부가 식물계의 고기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두부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과 체내 흡수가 쉬운 칼슘이 풍부해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작용이 따르듯 두부 역시 잘못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기대한 건강 효과는커녕 오히려 체내 균형을 망칠 수 있는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부와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거나 휴대폰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하면 건강식이라고 떠올리실 겁니다. 목을 촉촉하게 해주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니 보기에도 듣기에도 참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 역시 부드럽고 순한 이미지로 대표되는 건강식 중 하나죠. 그런데 이 2가지를 함께 먹는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모두 몸에 이로울 것 같은 음식들이지만 실제로는 장내에서 예상 밖의 반응을 일으켜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한방 지식에서도 이 조합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꿀에는 다양한 유기산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위와 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 두부는 식감이 부드럽지만 사실은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인 등 무기질이 풍부한 고영양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특히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장에서 과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소화기관이 갑자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식초를 우유에 붓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눈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단백질이 엉기고 응고되어 속에서 부글부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자마자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설사를 멈추지 못하거나 온몸이 축 처지는 기운 없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 건강한 분이 소량을 드신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 또는 알러지 반응이 잘 나타나는 체질의 경우엔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유행했던 꿀두부 레시피 혹시 따라 해보신 분 계신가요? 보기엔 예쁘고 간편하지만 우리 몸은 유행을 시험해보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트렌드를 맹신하는 건 건강에 있어선 너무나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면 두부와 꿀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을 때의 궁합까지 살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조합은 정말 많은 가정에서 흔히 접하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밥상 위에 올라와 있을 텐데요. 바로 시금치 된장국에 넣은 두부, 그리고 생파 송송 썰어 간장에 묻힌 두부 반찬입니다. 단정하고 소박하며 향긋한 이 두 메뉴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한 끼였기에 건강에 나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이 사실은 건강한 식사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위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엔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한 가지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칼슘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시금치와 대패는 이 옥살산이 다량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조리되거나 생으로 곁들여 먹으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버려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신장이나 요관에 쌓여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뼈를 튼튼히 하겠다고 애써 챙긴 칼슘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신장 결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겉보기에 건강한 두부 파무침과 시금치국이 사실은 뼈와 신장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매주 반복되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 지속된다면 그 위험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요리를 더 이상 즐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간단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대파를 요리하기 전 끓는 물에 약 30초만 데쳐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옥살산의 함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며 칼슘과의 결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조금만 조정해도 우리가 즐겨 먹던 반찬들이 위험한 음식에서 안전한 건강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금치와 대패에 이어 이제는 또 다른 강적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메뉴지만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꽤나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들입니다. 바로 죽순과 배추입니다. 만약 시금치와 대파가
칼슘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라면 이 두 가지는 왕급 도둑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죽순과 배추는 시금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봄철에 나오는 아삭하고 달큰한 죽순, 그리고 여름과 가을철 김치나 찌개에 자주 사용되는 촉촉한 배추는 그 자체로 맛도 좋고 활용도 높은 식재료지만 문제는 이들을 두부와 함께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옥살산이 높은 식재료와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칼슘 옥살레이트가 대량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전혀 흡수되지 못한 채 남게 되고 결국 소중한 칼슘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더 나쁜 경우엔 신장이나 요관에 쌓여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결석이 있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운 나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순두부조림이나 배추볶음두부처럼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반찬도 자주 반복해서 먹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소량이라면 큰 무리는 없겠지만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나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이런 조합은 피하고 조리 시 식재료를 데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식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서 옥살산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조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두부와 감의 만남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전국의 시장에 선홍빛으로 익은 감이 가득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맛에 식사 후 디저트로 감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막 식사 자리에서 두부 반찬을 드신 직후라면 감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탄산이라고도 불리며 옥살산처럼 칼슘을 매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닌은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도 결합해 윗속에서 끈적하고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윗속에 작은 시멘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넘어서 장폐색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식사 순서의 실수로 응급수술까지 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재료의 조합뿐 아니라 섭취 시간 간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두부를 먼저 드셨다면 감은 최소한 12시간 이상 지나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음식 간의 시간차를 지키는 습관만으로도 똑같은 음식을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식사 순서 하나가 우리 몸을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먹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철 따뜻한 보양식으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염소고기와 두부를 함께 끓인 정어리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여러 가정에서는 뽀얀 두부와 진하게 우러난 염소고기 국물을 한데 넣어 푹 끓인 탕을 즐기시곤 하죠. 속이 데워지는 느낌에 힘이 솟는 것 같고 겨울철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방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염소고기는 따뜻함을 넘어서 매우 강한 열을 지닌 식재료로 몸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반면 두부는 그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기운을 띠며 체내 열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둘을 같은 냄비에 넣고 함께 끓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보일러를 틀어놓은 방에 냉풍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처럼 상반된 에너지가 충돌하며 내부 균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염소고기의 강한 열이 두부의 냉기로 인해 눌리거나 뒤섞이며 몸 안에서는 해소되지 못한 열이 정체되고, 이로 인해 체질에 따라 열이 내부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몸에 열이 많거나 속이 답답하고 피부가 붉거나 누렇게 뜨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탕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알 수 없는 열감이 올라오거나 갑작스러운 가려움이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염소고기도 좋고 두부도 좋은 식품이지만 같은 냄비에 넣는 순간 그 조화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 각자의 역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한방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따로 먹는 것이 함께 끓이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에는 더 이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두부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조합, 바로 꿀 시금치, 쪽파 죽순, 깨집감, 그리고 염소고기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두부는 뭘 곁들여 먹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이 드실 수도 있죠. 마치 두부가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두부의 친구들 중 진짜 좋은 친구와 멀리해야 할 친구를 구분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두부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모든 음식에는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맞춰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섞기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부와 찰떡궁합을 이루며 영양을 2배로 끌어올리는 새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합만 잘 기억해 두시면 평범하게만 여겨졌던 두부가 건강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놀라운 장수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조화에 있습니다. 단순한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2를 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궁합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미노산, 즉 퍼즐 조각들을 필요로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여러 종류의 벽돌이 있어야 완성되듯이 말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식품이지만 아쉽게도 꼭 필요한 조각 하나가 부족합니다. 바로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죠. 이 조각이 빠지면 단백질의 조립이 완성되지 않아 흡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족한 퍼즐 한 조각을 채워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 음식은 바로 고기류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그리고 달걀까지 모두 메티오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계란찜 두부, 돼지고기 조림, 두부 새우볶음 같은 메뉴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와 육류가 만나면 단백질의 흡수율은 극대화되고 우리 몸은 그 영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를 맞은 분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이 면역력과 회복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자연의 황금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바로 두부와 다시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피곤함이나 체중 증가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혈관 속 지방을 줄여주면서 갑상선까지 함께 돌볼 수 있는 기막힌 식재료 조합이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두부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포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기름기를 녹여주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줄여주며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포닌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 문제는 요오드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린다는 점입니다. 만약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낯설지 않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일상적인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걱정되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요오드가 풍부한 식재료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이 바로 다시마입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함께 다시마를 넣어 끓이거나 냉두부 위에 마른 김을 솔솔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요오드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지켜주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조합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식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보완하는 지혜로운 조합을 아는 것이고 바로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매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두부의 황금 짝꿍은 바로 푸른 잎 채소와 다양한 버섯입니다. 왜 이 조합이 황금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이 채소들과 버섯들은 우리의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돕고 두부의 단백질이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 끼 식사에서 두부만을 중심으로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일부 어르신들에겐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복될 경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등장해야 할 것이 바로 채소와 버섯입니다. 청경채,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잎이 채소부터 표고버섯, 팽기버섯, 모기버섯 같은 다양한 종류의 버섯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솔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두부 속 단백질이 막힘없이 온전히 흡수되고 노폐물은 깔끔하게 배출되죠. 게다가 채소와 버섯은 두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리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과 두부를 함께 볶거나 청경채를 곁들인 두부구이 한 접시는 색감도 곱고 먹음직스러울 뿐 아니라 숨겨진 영양학적 균형이 꽉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소와 버섯은 두부 단백질의 흡수를 부드럽게 도우면서도 장 기능을 안정화시켜주는 조력자입니다. 이들의 조합은 변비 예방뿐 아니라 장 점막 보호, 장내 염증 예방, 독소 축적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장 건강을 촘촘히 뒷받침해줍니다. 결국 두부와 채소가 어우러진 평범한 가정식 한 접시도 실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진정한 건강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처럼 장을 아끼는 식단이야말로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올바르게 두부를 섭취할 경우 어떤 커다란 선물을 우리 몸에 줄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혈중지방 수치와 고혈압 문제, 이 두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랜 시간 사용된 수도관 내부는 서서히 찌꺼기가 쌓이며 점점 더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며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조용히 도와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늘 먹는 두부입니다. 육류는 동물성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두부는 식물성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피토스테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이 성분이 장에서 나쁜 지방과 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흡수를 막고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피토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죠. 그러므로 두부를 적절하게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것은 마치 혈관 청소 직원을 고용한 것과 같아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며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문제 역시 두부가 의외로 좋은 해결사가 되어줍니다. 이가 약해지고 씹기 어려운 나이에 두부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의 음식은 정말 소중하죠. 잘 씹지 않아도 무리 없이 삼킬 수 있고 소화가 쉬우며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화기관에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게다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어 배변이 한결 수월해지고 특히 고령자에게 흔한 변비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두부를 얼려본 적 있으신가요? 얼린 두부, 흔히 스펀지 두부라 불리는 이 두부는 체중 조절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두부 안의 수분이 얼어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구멍들이 해동 후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 구멍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장 속의 기름기를 일부 흡착해 배출을 돕고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얼린 두부를 일부 대체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지방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전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부는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는 분들에게도 두부는 근육과 뼈, 피부,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역할을 다합니다. 기름기 없는 건강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일반인에게도 빨간 고기를 줄이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부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소박해 보여도 우리 몸 곳곳을 고치고 지지하는 묵묵한 기술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조용한 힘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귀한 자산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온 지금 이 시간을 빌려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충격적인 사례를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사례였죠.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 한 모가 잘못된 섭취 방식으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두부를 먹을 때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식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조합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부와 함께 먹었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 효과를 높여주는 3가지 궁합 음식들도 함께 배워보았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부에 숨겨진 4가지 놀라운 효능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부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이 되지만 무심코 먹는다면 병을 부르는 조용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건강은 결코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보약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평범한 음식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부 한 모가 건강의 시작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밥상이 더 오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100세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속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